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고자 했던 친구들은 이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대부분의 슬픔과 불행은 그들이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자신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혼자 있을 때 그 고요함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말을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급히 불필요한 관계를 찾아 실망에 빠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독에서 비롯된 관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거나 능력이 뛰어나도 감사의 말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친절의 배신으로 보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한 일을 참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관계들이 바로 가족 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오직 상처만 남는다면 그 연결을 과감히 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해방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평화를 되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고 40년을 부부로 살아도 사람들은 평생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화합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녀와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여전히 가족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높은 기대를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 관계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과 화합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각자가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알베르 카미는 혼자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세요.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도 이 의견에 동의했으며 그는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없다면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방법을 알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주 친구들과 외식을 하신다면 조금만 바꿔보세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혼자서 외식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고립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외출할 때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해보거나 혼자 운동을 해보세요. 저 역시 한때 고독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관계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점차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관계들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수록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밤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독서를 즐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나는 절대 이러한 취향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은 고독하다. 고독 속에 사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세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돌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느라 바쁘다면 우리는 그 내면을 돌볼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종종 삶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하고 불행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그냥 편안히 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마주할 때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그렇게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친구를 찾는 이유는 단지 동반자를 원해서가 아니라 주로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 사실을 한국에서 살면서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한번 유명한 심리학자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장 잘 읽고 추측하는 사람들이다.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작은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며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결국 자신을 더 소모하게 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 에너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친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돌볼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그런 일들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고통만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법을 알 때 찾아옵니다. 철학자 루소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된다. 그때가 나는 가장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친구처럼 여기세요. 고독할수록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세요. 언젠가 행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때때로 혼자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 외롭게 지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뒷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고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살 수 없고 당신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더라도 결국 부정적인 말만 할 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잃게 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혼자 살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친구가 떠난다면 그 친구는 사실 당신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쓸수록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이 세상에 왔고 또한 혼자 떠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매주 주말 아침, 저는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책 속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거의 만남 약속이 없으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적합한 공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제가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마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혼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나 자신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자신에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수록 진정한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세요. 고독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진정한 삶을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바로 그 삶은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요소에 행복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쫓거나 지식을 더 배우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되돌아보고 가다듬으며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가지지 못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깊은 생각과 응축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고요히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인생의 첫날들로 돌아가 삶의 각 단계와 그동안 겪은 감정, 경험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잊고 있었던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고독이나 친구가 없어서 슬프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연을 좋아하나요? 고독을 느낄 때 밖에 나가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새 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감싸는 느낌을 느끼고 햇볕에 반짝이는 강물의 모습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주변의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즐기세요. 커피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세요. 커피의 맛과 향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혼자 앉아서 즐기는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나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두려워했던 고독감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사는 삶은 위대한 영혼들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서도 행복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 보세요. 사실 평생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사는 법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깊은 진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대개 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수록 당신은 더 큰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한 것을 계속해서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를 해치는 일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도 논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곁에 있다는 이유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비록 친자녀일지라도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와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당신과 가까워지도록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와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더 큰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알베르 카뮈는 혼자 살 수 있는 자유를 찾아라.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 역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며 혼자 살 수 없다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법을 알 때에야 비로소 강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식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불쌍하게 여길 것이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혼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점점 더 편해지고 심지어 밖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하거나 혼자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저 역시 한때는 고독을 몹시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관계라도 끊지 못하고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관계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들을 하나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밤에 산책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독서에 열정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 부적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저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외롭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오직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면을 돌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더 뚜렷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할 때 나는 실제로 내 자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보통 삶에 대한 불평,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자만적인 행동이나 쓸데없는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집에 앉아 책을 읽거나 침대에 누워 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5,000년의 역사 동안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인구 속에 살며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비판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점점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 에너지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다면 결국 나 자신에게 남는 에너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고통만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삶을 사는 법을 알 때 찾아옵니다. 장자크 루소는 혼자 있을 때 나는 내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가 내가 가장 명확하게 사고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립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내면을 돌보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때로 혼자 살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밖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놀지 않느냐고 묻거나 혼자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당신에 대해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질투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혼자 살 수 없기에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혼자 사는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친구를 잃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어떤 친구를 끊어야 한다면 그 친구는 아마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건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오고 혼자 갑니다. 더 행복한 고독을 살고 싶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습니다. 그때 느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주말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편안하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은 것처럼요. 랄프 월도 에머슨은 혼자 있을 때만이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진정한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과 친해질수록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도 비슷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 나는 내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찾으세요. 그 삶은 바로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외부 요소에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라. 젊었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지식을 쌓는데 급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갈고 닦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 당신이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겪었던 감정들, 경험들, 그리고 삶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아마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부족하거나 외롭다고 느낀다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으세요. 자연을 좋아하나요? 외로움을 느낄 때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새들의 노래를 듣고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즐기며 햇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아름다움을 감상하세요.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세상이 선사하는 멋진 순간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나요? 책을 가지고 좋아하는 카페에 가보세요. 혼자 앉아 한 모금씩 커피를 마시며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 맛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당신의 모든 감각을 감싸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차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누구를 쫓기보다는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한때 자신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들의 운명이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마세요. 혼자일지라도 당신만의 행복한 버전을 만들어 가세요.